다음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젊은 기업가가 선의에 힘입어 시어머니의 취업을 돕기 위해 사업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관대함에 몸짓처럼 보였던 것이 진정한 오만함과 협박의 지뢰바드로 변했습니다. 이 실제 이야기는 일부 사람들의 기회주의가 땀과 헌신으로 모든 것을 이룬 사람들의 인내와 지능의 한계를 어떻게 시험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5년 전 작은 방을 성공적인 치과 진료소로 변화시킨 전문가 릴리앤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지만 그녀는 하루 14시간 일하며 자신의 꿈이 꽃피는 것을 보기 위해 사치와 안락을 포기했습니다. 현재 4명의 의사와 8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팀이 있는 그의 클리닉은 인근 지역에서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경쟁자나 위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녀가 티아고와 결혼했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루함에서 은퇴한 관료인 그의 시어머니 엘비라는 삼류 사무실에서 3,000헤알의 보잘것없는 월급을 받으며 늘 삶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다. 세상이 자신에게 은혜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사람, 특히 성공한 며느리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3개월 동안 엘비라는 내 상사는 폭군이다.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 병원이 있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등 간접적인 압력 캠페인을 촉발했습니다. 여느 착한 아들처럼 티아고도 밤에 깨진 기록처럼 어머니의 애도를 반복했습니다. 릴리안느는 저항했지만 그녀는 시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간청에 지쳐서 결국 굴복했습니다. 다음 월요일, 엘비라는 피험자를 방문하는 여왕의 모습으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공손한 릴리앤은 시설을 보여주고 약속 예약, 의료 기록 정리, 리셉션 관리 등 관리자의 임무를 설명했습니다. 급여 5,000레알 해당 포지션의 현지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처음 며칠은 잘 지냈습니다. 엘비러는 바쁜 것처럼 보였고 질문을 하고 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릴리안느는 자신이 시어머니를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요일까지 첫 번째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정당한 지연, 갑작스러운 편두통구로 인한 조기 출발입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상황은 다음 주에 찾아왔습니다. 엘비라가 노크도 없이 이미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 같은 미소를 지으며 릴리안의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는 거의 정오였다. 그녀는 초대받지도 않은 채 자리에 앉아 마치 커피를 주문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했다. 내 근무 조건에 대해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흥미를 느낀 릴리안은 모든 것이 이미 합의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는 진주를 들었다. 잘 들어라 애야. 난 헛소리를 쫓을 나이는 지났다. 전화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이 있으니 앞으로는 월급만 받으러 나오겠다. 한 달에 85,000, 한 푼도 적지 않다. 릴리안의 피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이 거실의 연장선인 것처럼 앉아있는 그 여자를 보고 분노를 느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엘비라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당연한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눈을 굴렸다. 세부적인 사항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에서 일하도록 85,000달러를 주거나 환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다른 사람을 찾으십시오. 나는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릴리안은 잠 못 이루는 밤마다 그곳을 건설하기 위한 희생을 기억하면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편 그녀의 시어머니는 클리닉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인 것처럼 행동했으며 그녀는 가장 큰 수혜자였습니다. 엘비라, 내 생각엔 당신이 직업과 수당을 혼동한 것 같아요. 릴리안느는 분노를 담아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는 내 남편의 엄마야. 너는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어. 라고 말했다. 내 의무는 일을 제공하는 것이지 변덕스러운 일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릴리안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엘비러는 문을 쾅 닫고 티아고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드라마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밤, 남편은 대본을 준비한 채 집에 도착했습니다. 눈물, 무례한 비난, 가족이 최우선시라는 옛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릴리안느는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티아고는 화가 났지만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다음날 엘비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는 매시간 전화를 걸어 원격 근무와 터무니없는 급여를 요구했다. 릴리에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약은 명확합니다. 업무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양보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가장 바쁜 시간인 수요일 오후 2시에 돌아왔다. 그는 리셉션에 앉아 환자들을 무시한 채 오후 내내 휴대전화로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분노한 팀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첫날부터 충실한 직원이었던 수석 간호사 애너조차도 그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릴리엔, 이건 말도 안 돼요. 시어머니가 리셉션을 거실로 바꾸셨어요. 금요일이 도착했고 릴리엔은 엘비러에게 전화를 걸어 채팅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침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며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당신의 상태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릴리안느가 침착하게 말했다. 엘비러는 기쁨에 넘쳐 뛸 뻔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줄을 서게 될 줄 알았습니다. 먼저 당신의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테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명의 환자 전화에 응답하고 약속 시간을 정하세요. 시어머니는 코를 찡긋했지만 받아들였다. 릴리안은 조심스럽게 녹음을 켰습니다. 뒤따른 것은 무능함의 광경이었다. 엘비러는 고객에게 무례했고 일정을 어지럽혔으며 같은 자리에 3명을 예약했습니다. 그는 나이든 여성에게 집에서 만든 차를 한 잔 드시는 게 어때요? 라고 말했습니다. 릴리안느는 냉정하게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10번째 전화 통화가 끝나자 엘비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보세요. 저는 흠 잡을 데 없는 전문가입니다. 이 제 85,000명으로 부탁드립니다. 릴리안은 미소를 지었다. 사실, 엘비러, 당신은 정반대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환자를 화나게 하고 일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업무에 대해 완전한 무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임금 인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해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야? 하지만 진정하세요. 릴리엔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한 달에 85,000달러를 집에서 일한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당신을 서비스 우수 컨설턴트로 공식 임명할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우리의 단점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벨비라는 깜짝 놀라 말을 더듬었다. 진심이에요. 물론이죠. 오늘부터 85,000달러를 다시는 여기에 발도 들여놓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며느리를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론 티아고는 개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릴리엔이 팀의 녹음과 증언을 보여주었을 때 그 자신도 일부 전투는 그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엘비러는 자신의 직위에서 사임하고 추방되는 수치를 선택했습니다. 릴리엔의 경우 그녀는 가족은 가족이지만 사업은 사업이라는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자신의 노력을 짓밟은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의 도덕. 무한한 관대함은 약함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선의를 남용하는 사람은 조만간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작은 세부 사항을 이해할 때까지 기쁨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당신의 보수는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릴리안느는 눈에도 닿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외과 의사처럼 정확하게 규칙을 밝혔습니다. 무례함으로 인해 고객 1명당 $10,000를 잃었습니다. 불만 사항당 5,000입니다. 일정 지연 시 7,000. 시어머니가 여전히 단어를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펜이 종이 위에 맴돌았습니다. 릴리안은 이미 계산기를 꺼냈다. 어디 보자. 오늘 불만이 4개나 20,000개.
일정을 놓쳐도 7,000개. 서빙 방식 때문에 포기한 손님이 3만 개, 손가락이 열쇠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총계 5만 7천. 진료소에 빚이 있습니다. 선고는 칼날처럼 떨어졌다. 무슨 SHT야요. 엘비라의 목소리는 불신과 분노 사이에서 떨렸다. 정신이 나갔나요? 나는 정상이다. 나는 당신의 시어머니입니다. 정확히. 릴리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어머니로서 특권을 요구하셨는데요. 이제 직원으로서 그녀는 그 결과를 책임집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다른 사람을 모욕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적용한 것과 동일한 원칙입니다. 엘비라는 사냥당한 동물처럼 몸부림치며 며느리와 문 사이로 눈을 돌렸다. 티무르는 이것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나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어요. 릴리아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로 밀어 넣었다. 여기 환자들과의 대화 녹음이 있습니다. 내 생각엔 그가 당신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마비를 겪을 뻔했지만 릴리아는 계속해서 덧붙였습니다. 아, 제가 언급하는 걸 깜빡했네요. 지난 며칠 동안 관리자에 대한 불만이 7건이나 있었습니다. 또 3만 5천. 총계 9만 2천 개. 나는 그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엘비라가 비명을 질렀고 목의 혈관이 돋보였습니다. 그러면 성과가 나올 때까지 일하세요. 릴리아는 상상의 문서를 훑어보았습니다. 월급 5만이면 거의 2년 정도 정직하게 일한 셈이다. 특권을 요구하며 평생을 보낸 사람에게는 아이러니가 가미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그림자에 걸려 넘어지며 뒤로 물러섰다. 당신이 나를 설정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요구한 것을 정확히 제안했습니다. 높은 급여, 원격은,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문이 열렸습니다. 티무르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디오가 이미 그에게 말을 걸어줬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게 뭐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제대로 일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엘비라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품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가 나를 녹음했어요. 당신이 나를 설정했습니다. 누구도 환자에게 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티무르는 그의 손길이 그녀를 불태운 것처럼 몸을 빼냈다. 릴리안느 말이 맞아요. 이 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손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자격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구원이 없을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는 배지와 열쇠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나는 떠난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여기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것이다. 훌륭한. 릴리아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고를 공식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벌금 9만 2천에서 근무일에 대한 급여를 뺀 부채를 정산했습니다. 8만 9천 개가 남았습니다. 엘비라는 문손잡이가 그녀의 마지막 생명선인 것처럼 그것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릴리아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녹음, 증인, 손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좋아하는 변호사들. 티무르는 지친 얼굴을 문질렀다. 엄마, 돈 내세요. 이 서커스를 끝내세요. 이 돈은 어디서 얻나요? 엘비라가 훌쩍거렸다. 이웃에게 자랑하고 싶은 금팔찌를 판매해보세요. 아니면 돈 많은 며느리를 계속 자랑하는 친구들에게 빌려서 쓰는 경우도 있다. 그 어떤 비명보다 침묵이 더 웅변적이었다. 30분 후의 스캔들 그녀는 다시는 일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릴리안의 마녀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고 티무르에게 이혼을 간청합니다. 시어머니는 마침내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받은 급여를 반환하고 병원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관대한 릴리안은 벌금을 용서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엘비런은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흐느껴 울었지만 릴리에는 막연한 작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흠잡을 데 없는 이력서를 가지고요. 시어머니는 다시는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티무르는 눈을 떴습니다. 그는 맹목적으로 어머니를 변호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릴리엔과의 결혼 생활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결국 적나라한 진실을 보는 것보다 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 것은 없습니다. 클리닉이 번성했습니다. 오만한 친척을 대신해 용기를 준 감독에게 팀은 존경을 표하기 시작했다. 환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훼손되었던 평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비라? 그녀는 여전히 친구들에게 한숨을 쉬며 자기 며느리가 어른들의 지혜를 귀중히 여기지 않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친구들은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그렇습니다. 하지만 릴리아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참아내야 했던 불쌍한 티무르를 위해